9호 태풍 종다리가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제주에 가장 가까이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태풍의 영향으로 한반도 폭염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폭염과 태풍 상황 그리고 열대야 전망까지 임학영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9호 태풍 종다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태풍들은 있었는데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잖아요.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네, 현재는 9호 태풍 종다리는 제주 남서쪽 해상에서 지금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 6시쯤에 제주 고산을 최근 접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애초에 이 종다리는 발달할 때부터 굉장히 강력한 태풍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열대저하부라고 해서 태풍의 전 단계를 분류를 하는데 이 태풍의 전 단계인 열대저하부에서 태풍으로 발달을 하기까지 한 1m 정도, 그러니까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m 정도 차이밖에 안 나서 태풍으로 발달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굉장히 소형 태풍이고 지금도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19m 정도로 굉장히 좀 힘은 약한 상태로 일단 소형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종다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갖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태풍이 근접하는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수 있지만 그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그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오히려 폭염을 더 부추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열대야가 계속해서 이어진 것도 이 태풍의 열기가 고스란히 전달이 되면서 통상 이제 태풍이 오게 되면 강한 바람을 또 동반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또 비도 많이 쏟아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더위가 누그러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밤 사이에도 극심하게 계속해서 열대가 이어졌다는 거는 이 태풍의 열기가 고스란히 한반도에 전달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의 경로를 보면은 자정 무렵에는 이제 목포 앞바다까지 올라오고 그때 또 열대저하부로 약화가 될 전망이거든요. 기상청도 계속해서 이 종다리가 어떤 경로로 가고 있는지를 많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종다리의 경우에는 북태평양 가장자리를 따라서 그 힘을 받아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오지 않고 주변에 있는 저기압과 따라 붙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비구름대나 소용돌이를 함께 그 힘을 받으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풍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주변에 다른 기압계, 그 주변에 있는 비구름대의 상황에 따라서 더 약화되거나 더 발달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도 계속해서 이 종다리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브리핑을 통해서 이 종다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할지 또 어떤 식으로 진로를 택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이제 올해 첫 한반도행 태풍이죠. 기존의 5호에서 8호까지는 일본에서 계속 머물고 일본 네. 쪽으로 향했다면은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왔습니다. 힘은 강하지 않지만 핵심은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남길 예정이고요. 열기를 강하게 남기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에 계속해서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 이 폭염은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폭염이 더 심화하고 또 어떤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 소식이 예보돼 있거든요. 얼마나 많이 좀 내릴까요? 네, 일단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100mm 정도가 내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시간당 30에서 한 50mm 정도 좀 강하게 비가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는 제주와 남해안에서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보시는 예상 강수량의 경우에는 내일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중부지방이죠. 이제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는 내일부터 비가 시작이 될 텐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예상 강수량이 이 정도로 많지는 않았는데 예상 강수를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는 최대 80mm 정도까지 좀 잡혔기 때문에 중부지방에도 꽤 많은 비가 지금 내릴 걸로 다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의 경우에는 제주와 남해안에 좀 비가 많이 집중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일부 지역으로는 폭염특보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주의보로 내려간다거나 해제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폭염을 꺾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이죠. 이 기간에는 바닷물의 수위가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태풍이 강한 바람으로 파도를 높게 일게 만들기 때문에
파도 그 물결이 최고 5m로 굉장히 강하게 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중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라 오늘도 한낮 35도 안팎의 좀 강한 폭염을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태풍이 좀 소형이고 뭐 뜨거운 열기를 또 갖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폭염을 해소하는 것까지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꺾일 수는 있는 겁니까? 저 그렇게 기대하면 참 좋겠는데요. 네. 일부 낮 기온이 다소 좀 누그러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해서 낮 기온 분포를 보면은 거의 뭐 35도, 36도까지 오르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 낮 기온이 한 31도 수준으로 잠시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 꺾인다라는 말 자체가 왜 우리가 정말 통상적으로 말하는 8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접어들 때 진짜로 더위가 꺾이고 가을이 찾아오는 듯한 그런 식으로 돌아갔을 때를 좀 말하는데 이번이 분기점이 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지금 예상이 네. 되고 있는 거고요. 기존의 태풍 과거 사례를 또 보면은 2022년에 트라세가 있습니다. 이 트라세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종다리가 택하는 그 경로를 굉장히 비슷하게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 때도 폭염 전후로 태풍 발생하기 전후로 굉장히 좀 강한 폭염이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 시기가 좀 다릅니다. 트라세의 경우에는 7월 말에 발생해서 8월 초에 사라진 태풍이고 사실 이번 종다리의 경우에는 8월 중순에 발생한 태풍이죠. 예. 그래서 이제 좀 그 시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또 기존 리포트에서 좀 보셨겠지만 2018년에 같은 이름의 이제 또 종다리가 있었습니다. 이 종다리의 경우에도 굉장히 이상 진로를 택하면서 결국엔 우리나라에 접근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폭염을 좀 부추겼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일단 이번 태풍의 특징은 큰 비를 뿌리면서 더위를 식히기는 좀 어렵겠지만 대신 또 이제 고온다습한 공기를 좀 유입을 하면서 오히려 폭염과 열대야는 좀 더 부추기는 꼴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상 이제 8월 중순에 만들어지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위를 쉽게 누그러뜨리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이제 8월 말이나 뭐 9월쯤에 발생되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찬 공기를 좀 내려오게 하면서 이 태풍의 뜨거운 열기와 좀 섞이면서 공기가 좀 희석이 되고 그러면서 기온이 좀 떨어지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가을로 접어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렇게 8월 중순에 만들어지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남쪽에 있는 뜨거운 수증기를 갖고 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북쪽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섞이면서 더위를 누그러뜨리는 형태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겠지만 이제 북태평양 가장자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또 뜨거운 바람과 함께 태풍이 몰고 오는 뜨거운 바람까지 더해져서 한반도에는 좀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좀 지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좀 구조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번 비가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내리는 비가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또 열대야도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저도 뭐 밤에 에어컨을 틀고 잔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태풍으로 열대야는 더 심해지는 건가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태풍이 와도 습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열대야 같은 경우에는 이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대야는 이어질 걸로 8월 하순까지도 계속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30일 연속 열대야죠. 거의 한 달 동안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지금 여기서 멈출 기세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 이미 2018년에 26일 기록을 뛰어넘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열대야 행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당분간도 계속 열대야가 이어지겠고 다만 부산의 경우도 26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서 지금도 역대 1위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가 내리면서 이제 남부지방 쪽에도 좀 비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부산의 경우에는 열대야가 좀 멈출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있겠고요. 하지만 이 습도가 계속 높아서 밤 기온이 뭐 25도 아래로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부산에서도 또 계속해서 열대야 행진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에서는 거의 36일 연속이죠. 근데 제주는 열대야가 워낙
좀 잘 나타나는 지역이라서 2013년의 기록인 44일을 깨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하지만 당분간 이 태풍이 부추기는 열로 인해서 열대야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올여름 더위가 유독 극심한 것이 수증기의 영향이잖아요. 높은 해수면 온도라고 들었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지금 이렇게 폭염이 굉장히 극심하고 또 이렇게 열대야까지 극하게 나타나는 거는 결국엔 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구온난화로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게 되면은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뭐 거의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거의 30도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기는 위로 솟아오르게 되고 그 솟아오른 공기가 그대로 한반도에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끈적끈적한 폭염이 나타나고 또 밤에도 그 극심한 밤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건데요. 이 수증기의 경우에는 이 열기를 가둬두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한낮에 밤에도 이게 열이 떨어지지 않게끔 그 열기를 잡아두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도 계속해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우에는 고기압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태풍의 경우에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이렇게 맞물리는 지점에서 이 수증기의 통로가 열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해수면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그 뜨거운 바다 온도에 힘을 받은 그 뜨거운 고온다습한 공기가 그 수증기 통로를 사이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은 계속 열대야나 폭염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고 저희가 2018년 폭염도 경험을 했고 1994년에 또 폭염까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폭염 주기가 점점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거의 100년 만에 나타날 폭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극갑도 경신을 하고 이런 폭염이 발생하는 극한 폭염이 발생하는 주기도 굉장히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전문가들이 기후 변화를 그 원인으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반도에서도 이 극한 폭염에 대해서 좀 더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지금 당장 8월 말까지는 무더위가 계속된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8월 말이 지나면 좀 더위가 한풀 꺾일까요? 언제까지 계속 더워야 되나요? 네, 일단 태풍이 지나고 나서부터의 이제 그 낮 기온을 좀 살펴보면요. 아직까지는 중기예보상 33도 선을 좀 유지는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정말 30도 아래 선으로 떨어지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8월 하순까지는 계속해서 이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태풍이 또 변수고 사실 태풍이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빠져나갔을 때의 경우도 좀 살펴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기상청에서도 섣부르게 태풍이 빠져나간 이후에 우리나라 기압계가 좀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8월 하순까지도 33도 안팎의 폭염은 좀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좀 하셔야겠고요. 특히나 올해가 이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열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네. 이렇게 지금 온열 질환 자수가 다소 13일부터는 좀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좀 더 건강 관리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나 열대야는 폭염을 좀 꺾이더라도 열대야는 또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샤워를 취침 전에 좀 미지근한 물로 좀 샤워를 하고 또 이제 물도 좀 자주 마시면서 끝까지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태풍으로 폭염이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8월 말까지 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온열 질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